네, 잠시 잘 쉬셨죠?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감염 미생물의 그 전파 경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는 이제 감염력 영양인자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 전파라고 하는 거는 병원소에서 탈출한 균이,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이런 병원소, 생물병원소, 사람이라든가 동물, 곤충, 뭐 무생물, 흙, 공기, 식품 이런 병원소에서 탈출을 한 세균이 새로운 숙주로 가서 감염을 일으켜야 계속적으로 성장도 하고 증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파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한다든가 간접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직접 전파가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전 전파를 시키는 건데,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그러니까 이 A라는 것에서 B라는 숙주로 병원체에 직접 전달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래서 직접 전파다. 어떤 게 있느냐, 뭐 키스를 한다든가 섹스, 이런 성교 등의 신체 간의 접촉, 이런 거는 이제 성병이라든가 뭐 한센병, 이런 것들은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채기 우리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침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통 2m, 그래서 코로나도 보통 2m 이내,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2m 이내 거리에서 비말로, 비말이라는 거는 재채기를 통해서 나오는 수증기, 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침방울, 이런 게 이제 비말이에요. 콧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직접 살포돼 갖고 어디에 묻어요? 결막이나 코, 입의 점막으로 침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홍역이라든가 결핵, 특히 폴리오, 이거는 이제 소아마비 일으키는 거, 인플루엔자, 감기, 독감, 백일해,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비말로 직접 살포돼서 전염되는 거다. 재채기 기침을 통해서 2m다. 뭐약 2m라는 거지. 뭐 규정은 아닙니다. 꼭 그 이내일 수도 있고 바깥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 되면은 그래도 안전은 하지만 그 이내가 된다면 이제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 일부가 직접 토양에 접촉, 아까 말씀드렸죠.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발가락이라든가 발바닥 같은 데 상처가 있을 때 직접 땅 같은 데 접촉을 하게 되면은 파상풍이나 탄저병, 또 레프토스피라증, 구충증, 이런 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도 있어요. 태반은 이제 산모의 그 태반을 통해서 임신을 했을 때 아기한테 전염이 되는데, 메두기라든가 에이즈라든가 B형 간염, 이런 것들은 그 아기 그 자궁의 그 태반을 통해서, 이제 아기는 그 태반을 통해서 우리가 탯줄을 자르잖아요. 태어날 때 그 바로 그 태반이 그게 이제 탯줄인데, 탯줄을 통해서 양수를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갖고 아기가 자란단 말이에요. 그 바로 그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이 병에 걸려도 치료도 함부로 못 하고, 아가한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이, 만약에 엄마가 B형 간염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아기 태어나자마자 아기한테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거를 이제 주사를 해서 예방을 시키는 거죠. 바로 이제 감염되지 않게끔.
그러한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직접 전파다. 직접 전파되는 것이 있다. 다음에는 간접 전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간접 전파는 indirect transmission. 직접 전파는 다이렉트 트랜스미션이었는데 간접 전파는 인다이렉트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이라든가 손에 우리 뭐 세균이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성 세균이 손에 묻었어요. 또 이제 곤충 같은 파리에 다리에 어떤 세균이 묻고 또 음식 이 사람 이 음식에 어떤 뭐 장티푸스균 같은 게 있다든가 또 음식을 만지는 사람이 장티푸스균이라든가 세균성 이질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데 그 음식을 만들었다든가 그 만들면서 음식에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직접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단계를 거쳐서 통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체 존재, 그 다음에 숙주박 자연환경에서의 영원한 생존 능력, 이런 그 생존 능력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데 생존 능력이 있어야지 산단 말이에요. 사람의 손에서도 붙어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소량으로도 감염이 가능하다. 그래야지만 이 세균이 전파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세균들은 뭐 소량으로 감염이 될 일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성 매개체 전파 그랬는데 활성 매개체 전파라는 건 매개곤충, 절지동물에 의한 전파라든가 또 폐류, 아까 얘기했죠. 비브리오 같은 거. 그 다음에 담수어, 담수어라는 거는 이제 민물고기. 그 다음에 이런 그 중간 숙주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예를 들자면 이제 모기라든가 이, 파리, 벼룩, 바퀴벌레예요. 진드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매개 전파가 되는 중간 숙주가 된다. 또 비활성 매개 전파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직접 전파에서도 우리가 그 무생물 병원소 그거 봤죠? 무생물 병원소에 그 흙이라든가 공기, 식품 뭐 이런 거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비활성 매개 전파다 해가지고 우유나 물, 공기, 식품, 토양 이런 것들이 무생물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 매거체를 보면은 우리 수건 있죠. 수건 같은 경우 뭐 애들 장난감 뭐 장난감 애들이 다 입에 물고 막 거의 갖고 놀잖아요. 애기 때들 보면은 또 침구류, 침구류가 이제 뭐 비위생적이면 뭐 이라든가 이런 게 또 살고 또 여기에는 뭐 사람이 그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층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찐드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또 식기 깨끗이 하지 않으면 식기를 통해서도 의복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소독을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쓰던 거에 또 일회용을 쓰지 않으면은 또 전파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병원체를 운반하는 수단이 되는 이 매개체들이 바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미생물이 우리 몸에 감염된다.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이제 그 관리를 우리가 이제 이 역학 시간에는 배우는데요. 감염병의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환자의 수, 그 다음에 빈도, 확산, 이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갖다가 감염병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가 얼만큼 많이 생기느냐, 감염병이 생겼을 때 또 그 빈도, 생기는 그 횟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냐,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생기는 거냐, 2주일에 한 번 생기는 거냐, 아니면은 뭐 계절적으로 가을에 한 번 생기냐, 봄에 한 번 생기냐, 아니면 연중 발생하는 거냐, 또 확산 얼만큼 빨리 다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병을
걸리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감염병의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한 요인을 보면은 숙주의 집단이 특정 미생물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능력이 있고, 또 감염원의 전염성과 잠복 기간이 있고, 또 사람 환경의 물리적 사회적 상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숙주 집단의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숙주 집단의 그 저항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유행병의 정도는 감수성이 있는 개인이나 또 저항성이 있는 개인,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유행 감기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강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독감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예방접종을 안 해도 멀쩡하게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항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저항성이 있는 개인의 비율,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백신을 이용할 때, 그 예방조소를 이용할 때 저항성 있는 개인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감염의 유행성 확대를 막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행병의 정도를 감수성이 있는 개인, 그 걸릴 수 있는 개인의 비율이 높아져야지 감염의 유행성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래서 숙주 집단의 저항성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감염원의 전염성과 잠복 기간은 전염병의 확산 속도는 감염원의 특성, 즉 전염성과 잠복 기간의 좌우가 돼요. 잠복기가 짧으면 유행성이 올라가는 거죠. 잠복기가 길면 유행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감염원과 전염성, 잠복기가 또 이런 게 있다. 또 물리적 상황 및 사회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적 습관이라든가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또 그 지역적인 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로 사회적 환경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물리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감염병이 관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또 기회 감염, 이번에는 이제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건데, 이 opportunistic infection이다 그러는데요. 숙주의 어떤 원인으로 저항력이 낮아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병원성을 갖지 않는 미생물이 감염을 일으키는 증상이다. 이 숙주의 아무 어떤 원인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 그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저항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병원성을 갖지 않는 미생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감염을 일으키는 증상이 바로 기회 감염이다.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숙주가 병원성이 저항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사실, 그냥 저항력이 있으면 아무 탈이 없는 무해균인데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병원성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일으키게 한다. 이런 걸 갖다가 기회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회 감염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병원체를 갖다가 기회 병원체다, opportunistic pathoge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회 병원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박테리아, 이 세균에는 슈도모나스 에로제노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유시해서 포도당 비발효 그람 음성 간균이 있고요. 또 세라치아라는 게 있고, 또 크렙시엘라라는 게 있고, 또 엔테로백타라는 게 있고, 이콜라이, 이런 것들은 이콜라이 등의 이콜라이는 주로 이제 그 장내 세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스타필로코쿠스라든가 박테리오디스라든가 또 노카디아, 이런 세균들이 바로 기회병원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펑거스, 이 곰팡이 쪽에는 캔디다, 또 아스페라지너스, 또 크립토코쿠스, 무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기회병원체고, 그 다음에 프로토조아 원충류에는
뉴모사이틱 캐니니, 카리니, 그 다음에 톡소플라스마 곤디 이런 것들이 기회병원체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종류에는 사이토 메가로 바이러스라든가 헬퍼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회병원체다. 헬퍼스라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입에 언저리에 그 피곤하면 감염되고 물집 생기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헬퍼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요거는 이제 그 기회 감염이 성립되는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사람이 강하고 병원체 그러면 감염의 성립이 안 돼요. 사람이 강했을 때는. 그런데 사람이나 병원체나 같은 경우에 동등할 때는 불연성 감염이 생기거나 잠복 감염이 생겨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병원체가 더 강해졌을 때 저항력은 떨어지고 병원체가 병원성과 동력을 발생했을 때는 바로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라든가 생리적 방어기구라든가 체액성 인자, 세포성 인자 이런 것들이 저항력인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반대로 세균은 침습성, 독소 생산성, 균, 양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됐을 때 사람하고의 그 겨루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겨루기에서 사람이 이기면은 병이 감염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진다. 그러면 이제 병의 발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기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표로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균 교대증이다 그랬어요. 슈퍼 인펙션인데 항생물질을 투여한 결과 감수성을 갖지 않는 미생물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현상이다. 저항력이 낮은 환자에게 이렇게 증식된 균이 새로운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항생물질을 투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수성을 갖지 않는 이 항생물질에 아무 감수성이 없었던 미생물인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버려요. 네. 균이 항생물질이 죽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슈퍼 인펙션이다. 균 교대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캔디다 알비캔스라든가 이런 진균, 그 다음에 프로테우스 아루지노사라든가 세라치아 이런 세균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균 교대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감염증의 변모를 이렇게 또 도표로 한번 볼 것 같으면 병원 내 감염이 있어요. 병원 내. 이걸 원내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소코미얼 인펙셔스 하스피럴 인펙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원 내에서 발생한 그 미생물에 의한 감염 발증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교차 감염이 있고 내인성 감염이 있어요. 교차 감염은 크로스 인펙션, 사람과 사람, 또 물건과 사람.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수술기구 이런 거에 감염될 수도 있고 병원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사람. 또 내인성 감염, 엔도제너스 인펙션 그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 감염성 있는 그 균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몸이 약해져 갖고 이제 감염되는 그런 엔도제너스 인펙션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병원의 감염의 그 감염원을 보면은 공기도 있고 식품도 있고 물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곤충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감염 경로를 보면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 또는 먼지 또 비밀 핵 또 에로졸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유발 병원체를 보면은 뭐 TB, 결핵균이죠. 디프테리아 뭐 그다음에 바이러스들, 스타필로코커스라든가 스트레프토코커스, 또 장내세균, 슈도모나스 뭐 이런 것들, 레지오넬라. 그래서 감염 부위를 보면은 호흡기라든가 창상 다친 그 살갗 그런 걸 통해서, 또는 이제 전신 몸에 감염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공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식품은 각종 음식이죠.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호흡기 감염이라든가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 캠피로벡타, 엘시니아 같은 거, 엔테로콜리티카, 또 살모넬라, 시겔라 이런 거, 비브리오 헤몰라이티쿠스, 또 스타필로코쿠스, 슈도모나스 에르제나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은 세숫물이나 뭐 멸균, 기타 물 종류인데 이게 장내세균이나 슈도모나스 에르제나사, 그밖에 그람 음성 막대균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소화기내 감염되기도 하고, 또 창상, 다친 살갗, 또 전신 감염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또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카테터는 이제 그 소변을 그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소변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관에 꽂아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카테터 요관을 꽂을 때 우리 생식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로 감염 같은 게 생기는 거죠. 또 내시경은 뭐예요? 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내시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기구를 집어넣죠. 그러니까 입을 기구로 통해서 집어넣을 때 그 기구가 제대로 소독이 안 돼 있다면 감염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뭐 주사 바늘 같은 건 이제 뭐 이런 것도 한 번 쓰면은 지금 일회용으로 다 버려야 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썼던 거 아낀다고 저 사람한테 또 쓰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료기기류가 바로 전신 감염을 일으키거나 요로 감염을 카테터 같은 거 쓰면은 일으키는데, 바로 이제 세라티아라든가 슈도모나스 에로제나사, 그 밖에 이제 그람 음성 막대균, 네, 이런 계통의 균들이 의료기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또 곤충류 같은 경우에는 뭐 곤충에 물린다, 모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벼룩 이런 것들, 뭐 말라리아라든가 자페니스 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전신 감염을 또 일으키게 하죠. 네. 다음 페이지를 또 볼게요. 수입 감염증이다. 어퍼런트 인펙션. 이거는 또 뭐냐면은 수입 감염, 말 그대로 이제 수입되는 건데, 열대지방이라든가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 유행하는 감염증들을 유한하는 거고, 어떤 것에 들어있느냐, 뭐 수입식품이라든가 또 경증 환자가 들어와서 국내에, 또 잠복 기간 중에 환자가 들어와서 병원체를 전파하는, 이럴 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수입 감염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수공통 감염증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주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람하고 동물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감염증을 얘기를 해요. 이런 감염증은 살모넬로시스, 시겔로시스, 이거 애완동물, 또 개, 원숭이 이런 거에 이 균들이 있거든요. 또 클라미디아 피스타치라고 하는 그런 앵무새병, 그 다음에 프렌시엘라 투라레니시스, 이 토끼 같은 거에 있고, 또 오리엔티아 리케치아 같은 거 있고, 스스가무시라고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쥐, 또 톡소플라스마 고양이, 브루셀로시스 양이나 돼지, 소, 우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또 크립토코코시스에서 비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인수 공통 감염증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통해서 병원소로 있다가 병원체 숙주로 들어오는데, 바로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감염증이 인수 공통 감염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행위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다 해서 STD 이렇게 이제 약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STD. 예, 약해서 STD예요. 요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되는 질환이에요. 섹스로 인해서 매독, 트로포네마 펠리덤, 그다음에 임질균 같은 거는 나이지리아 고노레아, 그다음에 연성하감, 헤모필루스, 듀크레이, 그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바로 이제 HI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HIV, 에이즈죠. 에퀴리드 이미노 디피션시 신드롬이다. 그래서 요거는 후천성으로 면역이 결핍돼 가지고 카푸시 유가종이라든가 폐 질환으로 인해 갖고 사망하게 이르게 합니다. 면역이 점점 떨어져서 아무 질환이든 들어와도 우리가 방을 못 하는 거예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리면 후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돼서 결국은 다른 어떤 미생물이 무해한 미생물이 들어와도 방어하지 못하고 그냥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데 폐렴이에요, 바로. 폐렴 걸리면 뭐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니까. 또 카포시 유가종이라고 하고 막 그냥 물집 생기고 피부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괴사가 되는 거죠. 피부병이 생겨서 그냥 살이 썩어 들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요. 약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은 약이 개발돼서 퇴치는 못하지만 예, 이 HIV라는 세균을 억제를 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우리 몸을 좀 T세포라는 것을 증강시켜가지고 후천성면의 결핍증이 생기게 하는 바로 이 HIV 세균을 휴먼 이뮤노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바이러스 세균을 자라지 못하게 억제시켜주는 그런 이제 억제제를 우리가 이제 복용을 하면서 평생을 사는 거죠. 완전히 퇴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염증의 그 변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또 다음 주 8주차 때 또 온라인 수업으로 10월 말이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을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